반갑습니다. 생명과학사 이석준입니다. 2023학년도 생원 개념 완성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1년 지금 촬영 날짜가 11월 11일인데 그 2021년에 출강했던 학원은 이제 러셀의 이제 대치 센텀 기숙이었고 이제 2022년 즉 2023학년도에는 러셀 영통을 추가해서 이제 출강을 하게 됐어요. 네, 제 스펙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서울학고를 졸업을 했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제 전국 규모의 전국 경시 대회 한국생물 올림피아드에 이제 출전을 해서 이제 2등상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1등상이 대상이었고 2등상이 금상이었는데 2등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의사 자격증도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수의사 자격증 있는데 왜 수의사를 안 했냐 뭐 그런 질문들 뭐 살면서 1000번도 넘게 들어봤어요. 근데 뭐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적성이 안 맞았던 거지. 그냥 내가 이제 수의대 갈 때는 내가 이제 황우석 세대였거든. 내가 공사학번이거든. 근데 그때 이제 뭐 황우석 박사가 막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나게 막 열풍이 불었었어. 막 수의대 교수님이셨고 뭐 줄기세포 연구에서 이제 무슨 뭐 노벨상을 받는다 만다 뭐 이렇게까지 됐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2005년 11월에 이제 논문 쓰신 게 이제 거짓말로 들통이 나면서 아무튼 좀 뭐 수의대가 이제 좀 약간 뭐 약간 서울대 수의대가 약간 점수가 되게 높았다가 막 서울대 의대 바로 다음이 서울대 수의대였거든요. 저희 입학할 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뭐 살짝 이제 점수가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본과 공부를 하는데 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수의사 하게 지금 수의사 하고 싶은 친구들, 수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정말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수의대 전망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해부학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뭐 매스 잡고 그러는 게 이제 좀 약간 뭐 외과 실습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좀 이석준 개인적으로는 좀 맞진 않았다. 뭐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면은 좀 재밌을까 싶어서 찾다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하게 됐네요. 네, 어쨌든 러셀 대치 센텀 기술 영통에서 이제 이제 수업을 할 거고. 자,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냐? 한국생물 올림피아드 금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경시대회는 이제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고 일반 생물학, 대학 생물학 있죠?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생물학을 기반으로 출전을 하는데 이게 강의할 때 꽤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일반 생물학이 현재 고등 생원 생투를 합친 다음에 거기다 추가해서 추가한 내용 좀 약간 확장 앤드 심도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 좀 약간 방대하지. 그 책이 보통 1000쪽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경시대 준비하면서 그 진짜 35회 이상을 정독을 했어. 책이 진짜 껍질 다 벗겨지고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완전히 책을 머릿속에 넣어버렸거든. 몇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막 다 외울 정도로.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개념 오류, 일반 생활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개념 오류, 물론 그 이후에도 공부를 더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돼서 개념 오류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저 서울과학고 13기예요. 네. 근데 사실 뭐 이건 뭐 좀 뭐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제 그 뭐 좀 유명한 그 정치인 있죠. 그 친구가 저랑 같은 기수예요. 네, 그 또 세계 물리 올림피아드 출전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서울과학고 13기가 되게 대단했었어. 이때는 영재고는 아니었는데 영재고 아니었다고 서울과학고 무시하면 안 돼. 이때도 그냥 전국 원티어였어. 탑티어였다고. 1등 학교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계 물림피아드 출전권이 우리나라에 대여섯 명 주어졌거든. 근데 그중 한 명 빼고 전부 서울과학고에서 나왔어. 그래서 성대의대에 무슨 뭐 경시대회 특별 전형 이걸로 뭐 6명인가 뽑았는데 그 중에 또 한 명 빼고 전부 다 서울과학고에서 다 뽑히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완전 그냥 1등 학교였거든. 그런데 다녔었다고. 진짜 괴물 같은 놈들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은 의대도 안 갔어. 막 하버드, MIT, 예일, 칼텍, 프린스턴, 스탠퍼드 뭐 이런 데 아이비리그만 갔다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살짝 아래 상위권들이 이제 서울대 포함해서 의대들을 갔지. 선생님은 그래요. 선생님 만약에 일반고를 갔으면은 전교 한 자릿수였겠죠? 그래서 아마 서울대 그때 당시에 이제 수시로 이제 한국생 올림피아드 금상이 그때는 수시에 반영이 됐었어. 이제 그런 것들 꾸려가지고 뭐 수시든 아니면 뭐 정시를 일찍 공부를 해서 아마 뭐 여러분은 뭐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반고를 갔으면 서울대 의대 무혈 입성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내신 특기를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13기인데 8기 때 막 일반고 엄마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내신 특기가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과학고에서 내신 최고 등사 전교 9등까지 찍어봤고 진짜 진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제 생애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물론 앞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게 진짜 엄청난 업적이야. 진짜 이 괴물 같은 놈들 사이에서 전교 9등을 찍어봤다니까. 그리고 대학 가기 전에 최종 내신은 결국 이제 상위 약 30%여가지고 이거 꾸려보니까 막 뭐 서울대 의대 갈 수준은 아니었고 그래서 뭐 어디를 갈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생물 올림피아드를 공부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 진짜 뭐 사실은 약간 점수를 맞춰간 거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황우석 박사가 막 엄청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럼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서울대 수의대에 갔었죠. 네. 그래서 서울대 수의학과를 나온 것이 이제 또 제 장점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수의대에서 다루는 것들이 생물과 관련된 학문이니까. 그래서 뭐 수의대에서 이제 일반 생물학, 세포 생물학, 유전학, 동물 생리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발생학, 신경 생물학, 생화학 이런 것들 다 배워요.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읊은 학문들, 읊은 과정들 거의 대부분 A0 이상 학점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머릿속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물학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깊이 있고 섬세한 설명이 가능하며 평가의 문제 출제 심리가 어떤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무슨 수능을 예측하는 도사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여태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생명과학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어떻게 변했으면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 평가원이 왜 그렇게 출제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자, 저의 그래서 특장점은 뭐 방금 설명한 거랑 약간 겹치는데 그래서 겹쳐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강의에서 5개념 지적받은 적 없고요. 수의대에서 배운 이런 생물 관련 학문들 다 A0 이상 받았다. 그래서 평가원의 심리를 꿰뚫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명쾌하다. 이게 선생님이 유전에 좀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왜냐면 제가 서울과학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고 모의고사랑 뭐 수능 같은 거는 사실 좀 뭐 이건 좀 약간 거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서울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위권 이상이면은 모의고사랑 수능 같은 건 진짜 솔직히 정말 죄송한 말인데 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수학하고 그때 수능 수학하고 좀 물론 다르지. 근데 아무튼 그때 수능 수학 기준으로 아무튼 막 되게 껌이었어. 미안한데. 막 20분, 30분 막 남기고 막 검토 2번 하고 막 자고 있고 막 그랬어. 근데도 만점 나오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어쨌든 수학적 센스가 유전에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이 수학적 센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전을 설명할 때 수학적 감각적으로 이제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유전을 푸는데 경우의 수랑 확률 및 계산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뭐 이해 및 추론 능력이 상당한 수준 필요한데 그런 거에 선생님이 강점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선생님은 유전에 대해서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을 구사하긴 하는데 그 스킬들을 막 여러분한테 막 암기시키진 않아. 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많이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유전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강의하죠. 그래서 전 도구를 막 여러 개 쓰지 않습니다. 20개 이하만 간단하게 써요. 물론 어려운 도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 충분히 체화할 수 있거든요. 마치 한국말 하듯이. 그래서 학생 혼자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결국 배양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네, 자료도 중요하죠. 당연히 고퀄리티의 방대한 자료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제가 파이널을 고3들 1학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여름방학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7월 중순부터. 그때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 거의 80회분을 풀릴 거예요. 80회분이 몇 문제야? 파이널 모의고사만 1600문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뭐 5,000문제 이상 푼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에게 제공할 예정이고, 그 5,000문제가 넘는 문제를 풀면서 넷플릭까지 완전히 체화를 시키면은 웬만하면 만점을 받지 않을까요? 네. 수능 생명과학의 만점은 학생의 것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 최근 실적들이에요. 뭐 연대의대, 서울대 화학과, 뭐 서울대 전기 뭐 이렇게 붙은 애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논술해서 뭐 경희대 의대 경쟁률 138대 1 뚫고 붙인 애도 있고, 서울대 의대 보내는 애도 있고요. 뭐 각종 뭐 스카이, 의치한수 뭐 많이 보냈습니다. 대표적인 실적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친구가 러셀 기숙에 다녔던 친구야. 나한테 오기 전에 2020학년도 6평 때
생원을 백분위가 지금 57, 표준 점수 57이고 백분위가 73이네. 4등급이었어. 2020학년도 수능에서 성적표가 생원이 백분위 76에 3등급까지는 올라갔었네. 그리고 2021학년도 즉 2020년에 나를 만났지. 6평 조금 전에 내 반에 들어왔어. 상위반에 러셀 기숙 상위권 A반에. 거기 들어와서 나한테 석 달 넘게 배우고 처음 제대로 본 그 9평 시험. 물론 뭐 사설모의고사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이제 아무튼 공신력 있는 시험이 이제 9평이잖아요. 그래서 9평을 봤는데 생원 만점 찍었어요. 100분에 99. 표준점 71, 1등급. 그리고 결국 수능에서 만점 찍었어요. 100분이 100. 표준점수 71, 1등급. 100분이 100이라니까. 만점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올린 후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이따 알려줄게. 현역 6모 때 뭐 25, 244로 시작해서 올해 수능 때 결국 1111, 올 1 찍었어. 근데 9평 보고 진짜 멘탈 터졌다. 이게 뭔 소리냐면 생원은 만점 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수학을 4등급을 받았거든. 근데 이제 수능 때 결국 수학까지 1등 받으면서 한국사도 1등급 받았고 아무튼 다 1등급 받았어. 올 1등급. 그래서 결국 이 친구 인제대 의대 갔습니다. 네. 9평부터 생명과학 고정 1등급에 이석준 선생님께서 한몫하셨습니다라고 써줬고, 네, 방금 설명한 친구가 이 친구예요. 2020학년도에 수능 3등급 나왔었던 애. 지금 2021학년도에 수능 50점 만점 찍어서 인제의대랑 연대 본캠치대에 갔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백분위가 누적이 아마 원래 40%였을까 재수 현역 때. 근데 이제 재수하면서 백분위 누적 0.5%까지 치고 올라가가지고 결국 인제대 의대를 갔지. 그리고 지금 왜 2022학년도 실적이 아니라 2021학년도 실적이냐면 지금 아직 수능 보기 전이야. 11월 11일이라고. 그래서 2022학년도 실적은 이제 곧 나올 거야. 이제 한두 달 뒤에, 두 달 뒤쯤에 이제 쫙 모아지겠죠. 그러면 뭐 선생님 인스타 같은 데 다 올릴 거예요.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다 올릴 거고. 또 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뭐 얘는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지. 수능 5등급이었어. 근데 수능 47점까지 올라왔어. 1등급 찍었지. 그래서 연대 미래캠 의대 갔고, 고2 때 생원 내신 4등급 하는 얘 약간 좀 노력형이 아니라 얘는 좀 재능충이었어. 2021학년도에 수능 48점 받아서 결국 1등급 받고 현역 고3으로 경상대 의대, 고신대 의대, 연대 반도체 갔어요. 연대 반도체 붙었어요. 근데 연대 반도체 여기 되게 세요. 여기 거의 얘네들하고 거의 동레벨입니다. 다른 지방대 의대하고. 왜냐면 여기가 삼성에 무혈 입성하는 곳이거든. 삼성에 채용될 수 있는, 삼성 채용 보장되는 곳이거든. 막 학점만 말아먹지 않으면. 근데 이 친구 그래서 여기 갔어. 경상대 고신대 의대 안 가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죠. 개인의 판단이죠. 뭐. 네, 그래서 이석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은 인스타 자 기억해 주세요. JUNE851124 이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뭐 저에 대한 뭐 상세한 뭐 강의나 뭐 강의에 관련된 것들 뭐 합격증 인증 뭐 샷 뭐 아니면 뭐 제 유튜브 링크도 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제가 이제 해설해 놓은 거 다 올려놨거든요. 뭐 아직 많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많이는 아닌데 2022학년도 6모랑 9모 해설 강의는 올려놨으니까 뭐 제 강의를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조금 참고가 될 것 같긴 해. 근데 요거 강의는 근데 사실은 지금 아직 뭐 개념이나 뭐 기출문제 안 풀어본 친구라면 요거 좀 강의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는 그러니까 기출은 적어도 1회독은 하고 나서 봐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거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 계속 올릴 거예요. 뭐 최근 수능이랑 6모, 9모 기출문제 강의를 위주로 해서 계속 해설 강의 계속 업로드 할 거고, 저에 대한 후기들은 그 오르비라고 좀 그 커뮤니티 중에 제일 유명한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에 오르비.kr인데 거기에 이제 검색창에 석준 의대라고 검색하시면은 방금 뭐 이런 친구들 말고도 더 있어요. 네, 뭐 생투 만점 받은 친구도 있고. 그런 후기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21년 수업 현장이고요. 네, 지금 뭐
뭐 수업하고 있는 장면. 여긴 러셀 센텀의 제일 큰 강의실인데 거의 마감 직전이었죠. 그래서 여기 마감 임박 스티커 자연스럽게 붙여져 있죠. 여기 또 같은 강의실인데 거의 마감되어 있는 장면.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 생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냐면 사실 저는요 그렇게 막 그 기술적인 거를 기술적인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너무 남발하면 안 돼. 너무 남발하면 도대체 무슨 기술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 끄집어내 막 무슨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써야 되고 여기서는 무슨 막 문구를 써야 되고 아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유전이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야 문제랑. 근데 그 문제가 신주형이 나왔어. 그럼 내 컴퓨터 회로에 없었던 거네. 내가 암기했던 거에 없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너네 그럼 뭐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대화 못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약간 변칙으로 대처를 할 수 있잖아. 똑같아 유전도. 그래서 기술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건 잡기가 되고 독이 돼버려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술 암기 위주의 생명과학이 결국 공부는 시간 낭비야. 너무 방대한 양의 기술 암기식의 공부는 시간 낭비. 수험생 입장에서 시간 낭비는 엄청난 독이죠. 이 제 말이 옳았다는 것은 2021학년도 수능에서 이미 입증이 됐어요. 신유형이 많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원 공부할 때 이제 정석과 포석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죠. 개념과 기본기의 정석이라는 것이 이제 개념과 기본기에 입각한 풀이고요. 포석이라는 것은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일단은 정석을 먼저 깨우쳐야지. 기본기가 쌓여야.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서 한국말을 잘하게 된 게 기본기가 쌓여가는 거야. 엄마, 아빠 단어 외우고 듣고 계속 말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어려운 단어 더 익히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해보면서 이제 능수능란하게 한국말 하는 것처럼 유전도 마찬가지라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빠른 방법이 포석인데 정석을 먼저 깨우치고 그 다음에 논리 힘을 키우고 그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는 20개 이하의 도구를 이용해서 풀어내면 그러니까 포석을 이제 사용하면 그 어떤 킬러 문제가 나와도 스스로 사고해서 결국 풀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방금 말한 거 다 포함되어 있어. 포석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결국 제 경지에 이르면 만점 가능하다 이거죠. 네. 실제로 만점 받은 학생들, 수강생들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수능 마라톤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전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많은 학생들이 버거워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버거워해.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이었던 학생도 나한테 고2 때부터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전교 1등이었던 학생이 있어. 서울에서. 근데 예전 얘기야. 근데 걔가 고2 때부터 나한테 계속 배웠었는데 힘들어했어. 유전을. 전교 1등 애가. 킬러 문제 푸는데 처음에 푸는데 막 20분 걸리고 조금 단축돼서 15분 걸리고 근데 결국 1년 동안 뭐 기출문제 다 풀리고 뭐 선생님 문제 다 풀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3 돼서는 킬러 문제 푸는데 뭐 수월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거 막 뭐 조급하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42.19km잖아. 이거 뭐 한 번에 뭐 전력 질주할 거야? 아니야. 그리고 또 뭐 이제 준킬러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신경 근육 요 두 파트도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죠. 난이도가 대충 뭐 설명하면은 약 5단계 정도로 나뉜다. 킬러도 이제 좀 약간 쉬운 게 있고 엄청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뭐 1, 2, 3, 4, 5단계 정도 나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점령해야 된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야 된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 에베레스트산 8,848m 이거 한 번에 등정 못합니다. 쉬운 것부터 차례대로 나가야지. 그지? 수능은 단거리 달리기 아니라 마라톤이고 꼭 기억하세요. 꾸준히 공부해야 돼. 지금 현재 과탐은 무슨 뭐 석 달, 넉 달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게 돼버렸어. 킬러 문제가 너무 어렵거든.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된다고. 마치 수학처럼 돼버렸어. 자신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확립해야 돼. 그러니까
주변의 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지. 자신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확립해. 물론 내가 그 방향을 제시를 할 거야. 근데 내 말을 또 100% 받아들여도, 그러니까 나랑 완전 맞으면, 성향이 완전 맞으면 100% 받아들여서 나처럼 풀면 좋지. 근데 아닐 수도 있어. 그 성향이, 배웠던 공부 성향이. 그러면 내 거랑 본인의 것을 믹스해서 풀어도 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랑 이제 같이 해 나가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막 너무 떠먹임을 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능동적이에요. 스스로 사고한다고, thinking 하라고. 너무 수동적이고 막 뭐 엄마가 해줬던 거, 뭐 부모님이 해줬던 거,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스스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막 이 친구가 뭐 이게 좋대, 저 친구는 뭐 이게 좋대. 아니, 뚝심을 좀 가져. 너무 휘둘리지 마.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풀이법을 찾아. 결국엔 스스로 찾으세요. 물론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도대체 밥을 어떻게 떠먹여주나 하고 벌리고 있으면 안 돼. 젓가락질, 숟가락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젓가락질 잡는 방법 알려줬으면 젓가락질 정도는 하라 이거지. 결국 이게 뭔 소리야? 스스로 생각해서 논리랑 사고력으로 유전을 정복해 나가자 이거야. 자, 제 교재는요. 이거는 지금 2021년에 썼던, 즉 2022학년도 교재예요. 표지예요. 지금 현재 11월 10일입니다. 제가 수능 수업들 종강한 지 불과 며칠 어제 러셀 기숙 막 종강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 작업 들어갈 거야.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2021년에 썼던 교재가 이미 2019년부터 21년까지 검토 수정했는데 보완 15차례 이상 거쳤고, 제가 물론 집필하고 최종 검토했고, 제 조교진 5명, 뭐 서울대 생물학과 나온 애도 있고, 뭐 치대 화학과 수의대 나온 애도 있는데, 그리고 또 실장 따로 있고요. 얘네들 다 검토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최종 검토는 제가 했고요. 최종 승인은 제가 했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에 2023학년도 교재를 추가로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대폭 수정할 거예요.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제 개념 완성 시즌이 이제 12월 말, 러셀 대치 기준은 1월 1일이고 러셀 센텀 기준은 12월 넷째 주 뭐 이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3월 첫째 주까지 강의를 할 거야. 그래서 10주 동안 강의를 할 거야. 그래서 그 교재는 총 3권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들의 편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권을 시킬 거다 이 소리야. 그 분권은 어떻게 돼 있냐? 개념서, 문제집, 해설집으로 돼 있고, 개념서가 이제 전범위 고품질 컬러예요. 이론. 그러니까 되게 좀 제가 돈 좀 쓸 거예요. 많이 쓸 거예요. 되게 컬러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 출판사 인쇄소에 약간 저렴한 컬러가 있고 선명한 컬러인데, 선명한 컬러 돈 비싸거든요. 제가 굉장히 제일 고품질로 찍어놓을 겁니다. 고품질 컬러 이론. 그리고 문제집 약 800문제 실어 넣을 거고, 준킬러급까지 전범위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실어 넣을 거예요. 막 최강 킬러는 개념 완성 시즌에 뭐 한두 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몇 문제 정도는 다룰 수 있는데, 막 최강 킬러 위주로 다루진 않고, 그러니까 중하급 난이도부터 준킬러급 상급 난이도까지 다루겠다 이 소리죠. 해설집도 따로 분권해 놓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현강 추가 프린트물에다가 테스트까지 합치면은 이제 10주 동안 거의 한 1200문제 정도 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개념을 완성시켜 줄 거예요. 솔직히 이 강의만 들어도 일단은 수능에서 3등급 실력까지는 확보를 해. 그 다음, 그래서 개념 완성은 12월 넷째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 할 거고, 방금 설명했죠. 그래서 뭐 전년도 수특도 좀 이용할 거고, 뭐 준킬러 수준까지 문제 정리한다 했어. 그 다음에 3월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여러분들 그 고3 기준으로 이제 7월 그 기말고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제가 고난도 문제풀이 체화라는 시즌을 만들 거고, 이때 강의는 유전 70%, 비유전 30%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 최근 고난도 기출이 포함되죠. 이때도 기출 조금 포함되는데, 이때 좀 더 어려운 기출을 다루겠다 이 소리예요. 전년도 수능 완성, 뭐 금년도 수특 수완 이런 것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좀 파이널 일찍 시작할 겁니다. 7월 셋째 주부터 곧장 파이널 들어가서 11월 초까지 파이널 갈 거예요.
네, 평가원을 꿰뚫는 엄선된 파이널 모의고사 약 80회분. 제가 자체 제작한 SNU 클래스 모의고사를 포함시킬 거고 이제 러셀에서 제작하는 이제 뭐 아마 올해는 이름이 퀄 모의고사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명칭이 어쨌든 러셀 모의고사를 올해는 21회분이었어요. 뭐 H 버전, S 버전 해가지고 그래서 다 합쳐서 아마 올해도 뭐 한 20에서 많으면 30회분 정도가 제공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것 합쳐서 약 80회분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한테 시험과 숙제로 제공을 해서 풀이를 할 거고 또 이맘때쯤에 또 개념 잊어버릴 법한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줘서 완벽하게 만점 수준으로 완성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 시간표입니다. 2022년 1월에 시간표인데 이제 뭐 2월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3월부터는 뭐 그러니까 좀 설명해 드릴게요. 1월에는 월요일 날 센텀 생원, 화요일 날 센텀 생투, 센텀 고의 내신 그러니까 내신 특강, 그다음에 수요일 날 기숙 고의, 기숙 생원, 그다음에 목요일 날 영통 생투, 그다음에 기숙 생투, 그다음 토요일 날 러셀 대치 생원 생투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2월이 되면은 이제 요 기숙 고의 하나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3월이 되면 남아 있는 게 이제 센텀 생원 정규 강의, 그 다음에 기숙 생원 생투, 그 다음에 대치 생원 생투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 이제 강의를 적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좀 다시 강의가 많아지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쯤 돼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 자, 수능 생원의 실체, 암기 제대로 하고 실수 안 하면 풀 수 있는 14에서 15문항 정도가 있어. 이거는 무조건 당연히 맞춰야겠지. 여러분이 1등급 또는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 거의 10분 안에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10분도 안 걸려서 풀려야 돼. 뭐 한 7, 8분 만에 풀어야 될 수도 있어. 킬러 문제의 배치에 따라서. 뛰어난 이해력과 계산 능력이 필요한 변별력 있는 문제, 즉 그냥 소위 요즘 말로 이제 킬러라는 거 있지? 대여섯 문항 풀 거야. 대여섯 문항 정도가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게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부터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2021년이죠. 그러니까 요번이 바뀐 교육 과정이 2년 차였고 여러분은 3년 차야. 바뀐 게 뭐냐? 변한 건 사실 별로 없어. 95%가 유지가 됐어. 원래 생원에 있던 생화학이라는 약간 단순 암기 부분이 생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멘델 유전 파트가 일단 외관상 사라졌는데 근데 사람의 유전이나 돌연변이 문제를 풀 때 멘델 유전이 나오는 뭐 우열의 원리, 뭐 중간 유전 아니면 뭐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뭐 이거 이론 공부하는데 뭐 거의 뭐 30분이면 끝납니다. 별로 안 걸려요. 뭐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다 알려드릴 겁니다. 30분 만에 끝나. 그리고 이거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 시작될 때 되게 논란이 많았던 게 연관이 무슨 출제 멘델이 사라졌으니까 연관이 출제 되네 마네 되게 말 많았었거든. 야 나는 연관 출제된다고 예상을 했었어. 분명히 언급했었고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다 기억을 할 거야. 근데 아무튼 연관 결국 출제됐죠. 수특에 나왔고 6평에 나왔고 수환에 나왔고 9평에 나왔었는데 수능 때 당연히 나오죠. 근데 수능 때 나왔고 올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연관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멘델 유전과 연관을 제가 확실하게 다 이론에서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자잘한 내용으로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뭐 생콩즙 속의 유레이스에 의한 요소 분해라는 이론 뭐 이건 뭐 거의 뭐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는 이론이고 대사성 질환 이것도 뭐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는 이론인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교육 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뀐 것들은 제가 다 교재에 다 바꿔서 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다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현 교육과정 생원은 아니었어. 이건 2020학년도 수능 생원 이제 전 교육과정의 마지막 생원이었죠. 이때 조금 의외로 쉽게 냈어요. 되게 쉽게 냈어. 1컷이 무려 48이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엄청 쉽고 그런 건 아니야. 애들이 많이 뭐 속된 말로 고였다고 하지. 고여가지고 1컷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 쉽기도 했지만은 2컷 44, 뭐 3컷 39 이렇게 뜨고 있는데
전년도와 전전년도보다는 확실히 쉬웠어요. 신유형이 없었어요. 신유형이 없었어. 보통 수능에 한 문제 정도씩은 신유형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유형 없이 쉽게 출제가 됐고 지금 보세요. 준킬러 킬러 개수 되게 적죠. 4문제밖에 없어요. 13번 뭐 복대 뮤전, 노멀, 15번 뭐 흥분전도 이지, 17번 가계도 분석 약간 어려움, 돌연변이 약간 어려움. 준킬러랑 킬러 문항이 쉬운 편이었다고. 이게 뭐 노멀 이지 약간 어려움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 1에서 5단계 정도로 나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뭐 굳이 등급을 매긴다면은 이제 얘가 복대립 유전이 뭐 한 2.5에서 3 정도라고 보시면 돼. 실제 난이도가. 이게 사실은 학생의 제가 유튜브의 해설 강의에는 학생들 체감 난이도랑 실제 난이도를 나눠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저는 실제 난이도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 난이도. 2.5에서 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흥분 정도는 뭐 한 1에서 2 사이? 그 다음에 요거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둘 다. 그럼 크게 어렵지 않았고 뭐 한 3.5 정도? 둘 다? 3.5? 뭐 극강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5단계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어. 그래서 좀 쉬웠지. 그런데 자 2021학년도 작년 수능 이때 참 이슈가 많았죠. 지금 아직도 우리가 지금 선생님 마스크 벗고 있는데 평소에 당연히 마스크 쓰고 있고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코로나 터졌지. 이때 수능이 코로나 때 밀려가지고 12월 3일 날 치러졌었죠. 근데 이때 뭐가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냐면은 그 3월 모의고사부터 10월 모의고사까지 다 쉬었어요. 아, 요번에 이게 현 교육과정의 첫 수능이었거든. 이번에 교육과정도 바뀌었겠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 약간 좀 공부 덜 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뭐 교육청이든 평가이든 다 시험 쉽게 내는구나. 그럼 요번 수능 좀 쉽게 나오겠구나라는 게 좀 의견이 좀 팽배했었던 것 같았어. 그때 이제 제 기억엔. 그런데 약간 뒤통수 쳤지. 어렵게 나왔어. 확실히 어렵게 나왔어. 6, 9평 때 났다가 갑자기 상승했거든. 그래서 독특한 염색체 신유형 문제 같은 거 출제됐었단 말이야. 요런 거. 요거 6번. 6번이 뭐냐면은 그 뭐 X 아마 제 기억에 X 염색체를 제외하고 세포의 뭐 염색체 그림을 나타냈다 뭐 그런 문제 나왔었을 거예요. 요거 좀 특이했고요. 근데 뭐 막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유형이란 말이야. 근데 기본기가 갖춰져 있으면 뭐 그다지 뭐 놀라지 않았을 법해. 너희가 만약에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인이 왔어.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막 얘기해. 뭐 그러면은 막 더듬을 거 아니야. 근데 막 영어를 막 되게 유창하게 공부를 이미 해놨어. 그럼 뭐 외국인이 와도 뭐 그냥 뭐 아무 뭐 두려움 없잖아. 그냥 막 유창하게 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라고. 요 6번 들이댔어. 왔어? 안 두려워. 언제? 기본기가 확립돼 있으면. 그러니까 신유형 나와도 기본기 다 갖춰져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신유형이라는 것에 너무 쫄 필요 없어. 뭐 10번 감수 분열, 대리면적 개수 분석하는 문제 나왔고 13번은 막 우열, 중간, 복들이 막 섞여 있는 문제 나왔고 15번은 가계도 분석인데 XMC 연관 문제였고 뭐 약간 뭐 전통적인 가계도 분석에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17번이 어려웠죠. 17번이 복대리 밴드 유전자 돌연변이가 복합돼서 이것 좀 많이 어려웠어요. 다시 풀어보면은 뭐 풀만 하네였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거 실제 난이도로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요거 한 2 정도. 근데 X 염색체가 이제 사라져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체감 난이도는 한 3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뭐 요 대리면자 개수 분석하는 문제도 뭐 조금 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고 뭐 한 2.5 정도. 그리고 요 13번은 우열하고 중간하고 복대이 막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뭐 한 3 정도.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 XM체 연관 전통적 가계도 분석 문제여서 뭐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킬러 축에 속합니다. 얘 3이에요. 3.
뭐 준킬러랑 킬러의 그게 크게 난이도 차이는 크게 없었고요. 요게 많이 어려웠죠. 요게 뭐 거의 뭐 한 4.5까지 치달았죠. 그래서 이 수능은 전년도 수능보다는 확실히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수능 아직 안 나왔는데 출제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수능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올해 9평보다 더 어렵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때는 이제 또 6평과 9평의 추이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탐 공부가 뭐 서너 달 해서 될 만한 이제 그런 학문이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에요. 변했어요. 변질됐다고. 브레인 서바이벌 문제고 수학 같아. 그래서 1년을 그냥 웬만한 친구들은 진짜 1년을 좀 통으로 끌고 가면서 개념 확립하고 준킬러 킬러 연습하고 파이널 모의고사 완전 기계적으로 풀어내야 이제 만점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네, 지금 제 최근에 공신력 있는 시험이 2022학년도 9평 등급 9평 모의고사인데 등급 컷이 뭐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 컷 생원의 경우에는 1컷이 45, 2컷이 40, 3컷이 37인데 이게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만점이 생원이 제일 높아 71점이거든. 생투는 69. 뭐 물원, 화원, 지원 다른 투 과목 안 썼어. 원 중에서 제일 높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선택자 수가 생원하고 지원이 제일 많거든. 거기다가 이렇게 표준 점수 높은데 지금 만약에 물화생지 중에 약간 뭐 자기만의 그 기호가 없는 학생이라면 굳이 생원 지원을 선택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봐. 그러니까 본인이 나 진짜 유전은 진짜 죽어도 못 해먹겠어 이런 거 아니면 생원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유전이 좋고 생원이 마음에 들면 더 좋죠. 그게 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제 개념 완성 수업은 전범위 개념 완벽하게 확립하는 게 목표고요. 예비 고3과 그리고 이제 N수생 중에 생원이 좀 많이 개념 뭐 제대로 확립이 안 된 것 같다. 뭐 개념하고 유전 같은 거 다시 올바르게 공부하고 싶은 N수생들 들으시면 되겠고요. 수업 기간은 12월 넷째 주부터, 그러니까 러셀 대치 기준으로 1월 1일부터고요. 그리고 3월 첫째 주까지 강의를 하고 10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강의 특징은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개념을 정말 그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제 컬러풀한 개념서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서 이 개념서만 들고 있으면 1년 동안 개념은 완벽할 수 있도록 두렵지 않게 이것만 있으면은 뭐 문제 봤을 때 내가 까먹은 개념 있어? 그럼 옆에 백과사전처럼 그냥 놓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 다 나와 있네. 막 이런 것처럼 만들 거야. 여러분하고 같이 나랑. 노베이스에서 수강 시작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베이스라 하면 뭐 N수생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5등급 이하도 들을 수 있고 뭐 고2 친구들 고2 때 뭐 나는 뭐 저는 내신 버려서 뭐 생원 났었는데 지금 수능 선택 과목으로 부랴부랴 뭐 생원을 선택했는데 선생님 어떡하죠? 정말 저 정말 진짜 찐 노베이스인데 가능합니다. 제가 뭐 이론 뭐 너네 이거 쉬니까 뭐 다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건너뛰지 않아요. 이론 정리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2주차 때부터 매주 평가원의 경향을 반영해서 고퀄리티의 미니 모의고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부모님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피드백 다 드릴 거고, 이제 뭐 점수가 너무 낮으면 이제 뭐 학생하고 개인 면담 같은 것도 하고 숙제 검사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능 생명과학 유전은 결국 순간 판단력과 두뇌 회전하고 계산력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암기를 최소화해야 돼. 물론 암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사실 뭐 수학조차도 암기가 많이 필요해. 생명과학도 기본 베이스는 암기야. 근데 암기를 최소화시키는 게 제 목적이고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저절로 머리에 체화가 돼야 되죠. 마치 피아니스트가 악보 없이 막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다 똑같아. 과다한 동구 사용을 저는 지양하고요.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한국말처럼 유창하게 체화시키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판타스틱 비주얼 개념 완성, 제 수업 10주 동안의 첫 시즌 1 강좌 명칭이에요. 판타스틱 비주얼 개념 완성을 통해서 이제 수능 1등급을 향한 항해를 시작해보자 이겁니다. 네, 생원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